어제 지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신축급입니다. 무려 실투 자금은 오히려 전액 다 회수가 되고 플러스 피 250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불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불허가가 된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아레올이라는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데요. 더 매력적인 건 이 물건의 사용 승일입니다. 딱 봐도 깨끗하죠? 1층에 딱 상가 제대로 딱 두 개 있죠?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사용 승일이 21년 1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0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87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인데 이 물건은 사실 그 전에 낙찰이 한번 됐었습니다. 25년 11월 19일 날 13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1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불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신청이 인용이 돼서 지금 재매가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매력적이어서 이 물건에 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제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좀 매력적이었던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로변 물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때요? 코너 건물입니다. 또 코너 건물에다가 연식도 괜찮죠. 그리고 토지도 굉장히 또 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진짜 이 정도면은 뭐 10m도 안 되는 거죠? 한 3m 정도 거리에 지금 버스 정류장까지 위치하고 있고, 생각보다 여기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지금 대로변이 있다 보니까 이 상가들도 충분히 임대에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건너편에 식당이라든지 핸드폰 가게가 또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냉면 장인 임사부라고 지금 간판이 있는데, 아마 이 냉면 장인 임사부는 제가 봤을 때 체인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얼핏 배달 어플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부는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영업은 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재벌 인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력 사무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무법인이나 여러 가지 법원에 관련된 이렇게 우편물이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장기간 공실이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가 여기가 없어요. 애초에 대로변이다 보니까 상가를 좀 넓게 뽑으려고 이쪽에다가 다 상가를 뽑고 입구에는 측면에다가 뽑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로 봤었을 때는 뭐 특이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비가 좀 오고 있죠. 이쪽에 우수관이 지금 내려오는데 우수관이 조금 구멍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좀 새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뭐 당장에 요것 때문에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입구로 되어 있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자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야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위에 상태를 쭉 보니까요, 지금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흔적이나 파손된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건축물 대항상에 주차 대수는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0대로 공부상과 현황상이 일치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도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나중에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다면 차단기 정도는 하나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 이렇게 주차가 많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부인이 좀 주차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가스에 왔습니다. 일단 도시가스를 쭉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4개 호실이 잠겨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4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4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현재 잘 되어 있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뭐 크랙이 가 있거나 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편함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중에도 월세가 지금 2번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가구택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 현금 흐름은 다가구가 정말 최고입니다. 물론 상가도 좋긴 하지만 사실 경매에서는 우량 상가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적고 안정적인 다가구 투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월세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을 봤을 경우에는요, 1층 같은 경우에 101호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개 호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201호부터 205호, 그리고 301호부터 305호, 401호부터 40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층에 상가 2개 5실, 그리고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4가구로 구성된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공부상과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부로 올라가서 호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가 이제 쪽문인 것 같습니다. 쪽문이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쪽문으로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본 입구고요. 옆에가 쪽문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노끈에 묶여져 있고요. 층고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타일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깨져 있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층인데요. 여기는 이제 101호입니다. 아마 이제 101호, 102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지금 101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지금 상가가 2개가 있었죠. 근데 우편함에는 101호 하나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뭐냐, 애초에 상가가 하나인데 2개로 쪼개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도면으로 보니까요, 정확하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장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면이랑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도면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호 쪽에는 쪽문이, 뒷문이 없고요, 앞에 문만 존재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화장실이죠. 1층 2개 상가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잠겨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등이 이쁘게 지금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여지고요. 엘리베이터 벽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일로 좀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포인트를 주는데 되게 좀 촌스럽게 하는 타일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삥꾸삥꾸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모던하게 회색과 이렇게 블랙으로 지금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입니다, 터치.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8인승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 이렇게 지금 또 자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제 4층입니다. 층고가 막 그렇게 높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쪽에는 안에 좀 파여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403호인데, 와, 여기는 지금 현재 공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런 강박이 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통은 팍 붙여놓거든요. 근데 여긴 되게 깔끔하게 칼각이 지금 현재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한전, 당연히 전기가 지금 끊겨 있을 것 같고요. 공실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특별 송달 안내문이라고 해서 법원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틈에 꽂혀져 있죠.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면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401호고요. 여기는 도면상을 봤을 때 주인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다락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문은 색깔 달라요. 그거 이해하겠어요. 도락도 달라요. 이해하겠어요. 401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위반이어서 안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반도 아니거든요. 도면도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똑같이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어서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401호라는 표시를 일단 안 했습니다. 보이세요? 이 비늘조차도 지금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402호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호실이죠. 403호. 이쪽은 404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층은 특별하게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인데,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타일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근데 층층마다 여기에 이 짐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네요. 오호.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아까 4층에서는 여기서부터 아마 막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확실히 여기는 위에는 주인 세대여서 그만큼의 공간을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가 없기 때문에 복도가 굉장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와, 이 복도에 이렇게 큰 창이 있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크게 지금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천장이라든지 누수에 대한 흔적들,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요.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좀 틈이 좀 벌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뭐 실리콘으로 하셔도 되고, 저라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01호고요. 이제 이쪽이 302호, 이쪽이 303호, 이쪽이 304호고요. 여기는 305호입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에도 5가구로 되어 있고 현황상에서도 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문이 있는데 뭘까요? 보일러실이겠죠? 역시나. 야, 보일러실을 이렇게 옹기종기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 계량기라든지 보일러가 지금 같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 정도를 놨다. 이거는 오히려 설치하신 분이 대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등도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등이 보면 되게 센서가 예민해. 아주 멀리 가기만 해도 켜지기도 하고, 등도 굉장히 밝은데 이 등 간격이 되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있죠. 이쪽 라인까지 다
이렇게 촘촘하게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까지도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도가 되게 어둡거나 침침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201호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누수된 흔적들이나 타일도 깨져 있는 게 없습니다. 간만에 정말 타일도 깨져 있지 않은 깨끗한 건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호, 여기는 이제 203호, 204호, 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5호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상으로 봤을 때도 2층이 5가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상과 현황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층 같은 경우에도 누수에 대한 흔적, 타일 깨진 부분들이 없었는데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옥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사실 타일 깨지면 제일 힘들어요. 수리하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 위에도 보게 되면 깔끔하게 잘 마감이 다 되어 있고 창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제 지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신축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마감이 잘 되어 있고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잠겨 있는 이유가 주인 세대가 복층이거든요. 다락이 있는데 그 다락과 이 옥상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잠궈 놓고 주인 세대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권리 분석상에도 특별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미납이 아니라 불허가 신청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 때문에 불허가가 난 물건이지 건물의 하자나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가 된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10504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14-1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109평, 건물 면적은 187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요 19억 6,400만원인데요 현재 한번 유찰돼서 13억 7,50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건축물 대항상으로 봤을 때 위반 내역 전혀 없었고요. 주차 대수도 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일은 21년 1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1년 1월 26일 한바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 그리고 권리 또한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불허가가 났잖아요. 그럼 불허가가 나서 이 물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패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현장 오기 전에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어떤 비고란에 글이 적혀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현장에 와서 어떤 하자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2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도 그렇고요. 현재 건물 상황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불허가가 된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가 난 물건이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이신 분이 개인 회생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불허가가 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물건에 문제가 없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에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을 분석을 하시고 현장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요 총 16개의 호실입니다. 1층에 상가 2개 호실이 있었고요. 2층 3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1.5룸 4개 호실, 2룸 1개 호실씩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3개 호실이고 1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다락 포함된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상상과 다 동일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주변의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일단 1.5룸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1,050만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2룸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2,07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룸 주인 세대죠.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3,09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락이 있는 복층이죠. 게다가 지금 유추하기로는 옥상 전체까지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월세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1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2개 상가고 대로변에 버스 정장이 있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500에 35만원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받아볼 수는 있겠
맞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코칭을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오실 정도 보수적으로 잡는 건 괜찮은데 상가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만 시세가 60만 원인데 40만 원 잡는 수강생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금액적으로 또 올려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6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70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70만 원 정도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호가가 나온 것 중에 70만 원이 하나 있어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0만 원으로 또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금액을 또 낮춰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임장하고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건물에서 월세도 받고 있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건물주가 또 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낙찰을 받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어제도 두 분이나 또 낙찰을 받았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을 건물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혼자 하기에는 좀 다가구 건물이 좀 어렵기도 하고 건물 규모도 크기도 하고 자금 계획이나 대출이 너무 어렵다,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1:1 코칭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1:1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코칭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2-3개월에 한 번씩밖에 모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구 1:1 코칭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시간대만 다가구 1:1 코칭반을 오픈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익을 전부 다 만실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9천이고요. 월세는 86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는 올라가고요.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는 내려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은 90%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되면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높게 쓰시거든요. 사실 높게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싸게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수익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아닌 조금 더 쓰신다 하더라도 대출 90%까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 대출 90%면 약 12억 3,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약 5천만 원을 더하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것도 지금 수리할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명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도 또 저희 수강생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건물에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강생분이 명도 비용을 들지 않고 또 명도 비용을 받지 않고 월세를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도 비용은 어느 정도는 잡아 놓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명도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약 5천만 원 포함해서 약 1억 8,750만 원 정도가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초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가구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자 약 12억 3,700만 원에 연 이자 4.7%로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478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월세 860만 원에 세팅이 된다면 이자 478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가 382만 원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관리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비용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비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별도로 받으면서 이 건물 유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사실 뭐 등 교체하거나 수전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1, 2만 원이면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8,7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월세만 세팅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1억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되면 무려 실투 자금은 오히려 전액 다 회수가 되고 플러스 피 250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수익 분석을 했을 때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전액 다 회수가 되는 조건으로 내가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충분히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다시 계산해봐야겠죠.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 382만 원 곱하기 12개월 실제 투자금은 전액 다 회수가 되고 200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억 중후반대로 이렇게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그리고 전세를 세팅한 게 아니라 월세만 세팅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 다가구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자재비 빼고 뭐 전기 공과금, 인건비 빼고 나니까 투자금은 1억 중후반대. 오히려 창업 비용 더 들어가겠죠. 보증금도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점주가 가져가는 게 300만 원 미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주가 일했을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이나 이 안정성을 위하신다면 프랜차이즈보다 이 건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